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9일 울프입니다. 인덕터는 실력이 7이고 기가 3이야.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keep going 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적으로 증명이라는 내용으로 SK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주고 있고 신고가 갱신 직전에 있다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전자부품 시장, 무라타와 다이유된 이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는 콘덴서와 인덕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두 개의 회사의 주가의 흐름이 시장의 지표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콘덴서 수요가 인덕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는 이제 견조할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향후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에 관련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러한 수동소자의 부품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안정화하는 그런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 둘 회사가 무라타와 다이유den이 완전히 꽉 잡고 있는데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중소업체들, 특히 이름 있는 업체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아비코 전자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덕터는 정말 잘 만드는 데가 숨겨져 있어요. 아는 데만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인덕터 같은 경우는 고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중에 중소업체들 이런 부분이 잘 나가는 회사들이 좀 종종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이스의 매수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 그리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할 때 매수입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차트를 보면 바이 포인트와 셀 포인트가 있는데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이. 그리고 앞으로 좀 시간이 필요할 거지만 신고가 갱신 직전에 있다는 것이죠. 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고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파란색 선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빨간색 선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빨간색 점선이 두 개로 제가 그어놨는데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면서 이 두 번째 있는 하단에 있는 빨간색 점선이 지지하는 추세선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레포트를 보면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는 SK증권의 이동준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목표 주가 상향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레포트 중에 이제 4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했다. 2018년도 회생 절차를 밟던 아비코 테크를 인수했다는 내용이고 전장 MLB 제품 맥승 개선 그리고 패키지 기판의 임가공 매출이 2021년도 22년도 1분기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하반기에 공급되는 DDR5 인버터 역시 메탈 타입으로 본사 이익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이 구조가 되고 있는데 이 전사 제품 중에 수익성이 가장 높은 이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과 SSD향 고객사내 점유율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FN 가이드를 보면 행진 개발이 35.56% 지분을 깔고 있고 1년 사이에 70.31%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업 요약을 보면 수출 부문 선전, 영업이익 증가 이런 내용으로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하며 이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는 PER 같은 경우는 중단 그리고 PBR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파워 인덕터 그리고 칩 인덕터, 칩 레지스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노이즈 필터와 EDLC, UWB도 제품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시를 보면 수동소자는 아비코 전자가 전문적으로도 만들고 있고 PCB는 아비코 테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나고 있는 게 바로 수동소자 부문이고요. 주요 고객사 내 점유율을 보면 아비코테크가 15%를 깔고 있다. 자, 매출적인 비중을 보면 수동소자가 30%, 그리고 PCB가 48%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동률을 보면 수동소자 부문이 71%, 그리고 PCB가 68%인데 평균 가동률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공시를 또 보면 이제 설비 신설 및 매입 계획이 나와 있는데
반도체 패키징 기판 설비 신규 투자 이렇게 있죠. 이 반도체 패키징 기판에 대해서 증설을 하기 위해서 총 소요 자금이 출자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 이유 없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반도체 패키징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제품이나 장비들을 구매하는 데 쓰겠죠. 연구개발 담당 조직을 보면 아비코 전자 부설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전자부품 및 부품 소재 연구를 하는데 연구개발 비용이 1% 내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0.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품 쪽에는 아주 특별한 그 기술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하이테크가 필요하지 않다. 자, 그 외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한국투자증권의 강은지 최고운님께서 물류 대란과 해외여행 수요의 교집합이라는 내용인데 삼각수렴의 구간이 있고 앞으로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위로 올라와 준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이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콘텐트리 중앙 대신증권의 김혜재 이지은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레포트가 있었죠. 원래 이 종목은 제이콘텐트리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하단을 깨고 내려오고 있고 하향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성과 평가를 해보자면 콘텐트리 중앙이 마이너스 0.96% 마감을 해줬고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2.95%, 아비코 전자가 마이너스 3.6%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장이 되게 그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이너스도 많이 나지 않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주가의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고점을 찍고요.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자본주의 핵심은 시장을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하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강력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관마 매도 의견 제시드리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적으로 증명이라는 내용으로 SK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의 흐름은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할 건데 신고가 갱신의 직전에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